누구한테는 이 조종장이 행복할 수도 있고, 누구는 막 이제 마이너스 막 폭락하는 거 보면서 막 손 떨고 전전긍긍 해야 되고, 참 아이러니하죠. 얼마나 달라. 자, 비트코인 95K 큰 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99K에서 91K까지 빠졌다가, 야, 근데 비트코인은 이번에도 느낀 거지만 반등이 굉장히 빠르죠? 반등이 굉장히 빠릅니다. 알트코인 막 100% 갖고 계신 분들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아, 비트코인 담을 걸, 비트코인이 진짜 왜 이렇게 중요한지, 상승장에서 현금 역할을 하는구나,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95K 괜찮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알트코인 비중이 많더라도 경험이야. 원래 여러분들 진짜 경험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저도 2017년도, 18년도에 큰 돈, 거액을 주고 경험을 샀죠. 그럴 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뭐 좌절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요, 후회돼요, 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만 상승장이 끝인가? 다음도 상승장이 있고, 계속해서, 사이클은 지속이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뭐 걱정할 필요 없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자, 비트코인 95K, 91에서 95K까지 다시 반등이 빠르게 나왔습니다. 크게 반등이 나왔고, 미국 증시 뭐 전체적으로 안 좋죠?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시경제 견드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보시면 비트코인 뭐 1억 5천 굳건합니다. 이더리움 400. 많이 빠졌네요. 그래도 이더리움 워낙 기준으로 해도. 솔라나 31만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뭐 에이다도 많이 빠졌고 리플 많이 빠졌죠? 리플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리플이 뭐 전략자산에 거기서 채택에 뭐 탈락을 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빠진 게 아니라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리플이 가장 많이 올랐죠? 가장 많이 오른 것만큼 뺄 때도 가장 많이 빼요. 어쩔 수 없어요. 리플이 뭐 전략자산 그 비축에 해당이 안 돼서 뭐 많이 빠졌다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갖다 붙이는 거고, 애초에 전략자산에 리플이 들어간다? 리플이 좋고 나쁨을 다 떠나서 지금 당장 쉽지 않다. 비트코인 빼고는 지금 쉽지 않다. 이더리움도 쉽지 않은데 당연히 리플은 당연히 힘들겠죠. 아무리 행복회로 희망회로 돌리더라도. 그것 때문에 많이 빠진 게 아니라 많이 오른 만큼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PC부터 한번 짚어드려야겠죠? 1월 31일 FOMC 우리 예상대로 금리 동결했고요. 긴축 종료 우리가 기대했는 것만큼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FOMC 내에서도 아까 제가 멤버십 방송에 말씀을 드렸듯이 중요한 멘트들은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 그것만큼 또 중요했던 지표가 PCE 물가 발표였죠. 1월 31일 날 PCE 물가 2.6% 월가 예상치만큼 나왔습니다. 2.6% 괜찮게 나왔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죠. 연준 위원들이 뭐 금리나 적절하다 얘기 나왔는데 럼프 형님이 하루 이틀 뒤에 관세를 올려버렸죠. 행정명령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2월 5일인가 4일부터 뭐 올린다고는 하는데, 일단 오늘도 지켜보셔야 돼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랑 오늘 캐나다, 멕시코 총리랑 전화통화가 있습니다. 전화통화 한 통화로 또 시장이 급변할 수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 2025년도다. 자,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관세 부과, 글로벌 무역전쟁 발발. 자, 봅시다. 무역전쟁이 발발을 했는데 캐나다, 멕시코산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국 증시 포함 비트코인 시장이 조정이 나왔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글로벌 거시경제 리스크가 터졌어. 그러면 당연히 위험성 자산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겠죠. 비트코인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순위로.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우리 코인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거 어쩔 수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캐나다, 멕시코 관세 때려서 물가가 튈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진짜 무너질 만한 리스크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겠죠. 트럼프 내일 캐나다, 멕시코 대통령 해당, 그들은 관세를 낼 거다. 전화한다고 합니다.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하고 아마 오늘 새벽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자고 일어나면은 시장이 다시 또 급변할 수 있어요. 아니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거다. 왜?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나 했더니, 취임식 이후에 해소되나 했더니 다시 살아났다 라는 말씀. 자, 캐나다 1차 보복관세 품목본이 미국 공화당 지역 정조준. 지금 시장이 조금 더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이제 트럼프 정부가 캐나다랑 멕시코에다 25%를 때렸어. 근데 캐나다랑 멕시코 깨갱할 줄 알았는데 캐나다 총리가, 야, 우리도 보복관세 때릴게. 그러면 무역전쟁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맞불을 놨어, 대응을.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품목들을 말씀을 드리면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1차 품목이 오렌지, 가전제품, 위스키, 땅콩잼,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위스키. 이거 어디 쪽일까? 보면은 오렌지 플로리다, 가전제품 사우스캐롤라이나, 위스키랑 땅콩잼, 켄터키,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펜실베니아, 위스키 테네시 다 공화당 지역이에요. 공화당 지역. 공화당 지지도가 높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그 무슨 뜻이에요? 미국에 대한 관세보다 트럼프 지지율,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좀 텃밭을 건드렸다. 트럼프 지지자들을 텃밭을 건드렸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캐나다가 이렇게 텃밭을 터뜨려? 오케이.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조금 더 세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트럼프 캐나다와 이런 협상 테이블에 있어서 한 발자국은 물러줄 수도 있는 이러한 정책을 펼칠 수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캐나다 총리가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한 그 관세를 인상을 때렸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설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간에 캐나다나 멕시코가 물러서긴 할 건데 요걸 이따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 공화당 지역에 정조준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멕시코도 보복 관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중국도 나올 수 있고. 지금이 최저가, 미국 기업도 소비자도 트럼프 관세 사재기 우리 이거 작년부터 배웠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하우스가 상반기 코인 시장 좋을 겁니다. 좋게 예상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올 거고 좋게 나오는 그 이유 근본은 소비가 받쳐줄 거다. 왜? 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행정 정책을 정부 정책을 펼치게 되면 관세를 올릴 건데 그럼 내가 사야 되는 가전제품들, 전자제품들 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사야 되지 않을까? 사재기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TV를 바꿀 생각이야. 그러면 내년에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트럼프 취임 정부 정책이 본격적으로 발의되기 전에 관세 올리기 전에 사는 게 좋을까? 올리기 전에 사는 게 좋겠죠. 우리가 작년부터 배웠던 거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미국 국민들 지금 소비 뒤집어지게 한다고. 그게 올해 상반기에 실적 발표로 나올 거라고. 기억하세요? 요거? 지금 기사로 나왔죠? 우리가 한두 달 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지금 2월 3일 날 워싱턴 특파원 기사가 나온 겁니다. 지금 미국 국민들이 소비 뒤집어지게 한다고. 작년 우리 12월 달에 배웠던 내용이. 그래서 만약에 지금 관세 관련해서 이런 관세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이 좀 잠잠해진다 그러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당분간 꺾이지 않는다. 소비가 꺾이지 않는다. 왜? 이미 작년 하반기에 글로벌 소비 시즌들 다 몰려있죠? 크리스마스, 박싱데이, 인도 디알리 축제, 중국 광군제 이런 것들도 몰려있었고 그거 바톤 터치해서 트럼프 정부 정책 바뀌는 거에 대한 대비로 인해서 미국인들 소비 심리가 살아났다. 소비가 늘어났다. 미리 사재기를 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컨테이너 선으로 미리 내보내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에 대한 이런 그 수입 물량들을 계속해서 늘렸어. 관세 올라가면 물건 가격이 올라갈 줄 아니까. 이런 그 기업들의 움직임조차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좋을 거다. 자, 이번에 미국 GDP 발표됐죠?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연율 2.3%로 발표가 됐습니다. 코인이슈님, 요거 미국 4분기 우리가 예상한 대로 따지면은 크리스마스, 박싱데이, 인도 디알리 축제 전 세계 글로벌 소비가 몰려있는 시즌인데 미국 국민들 이번에 비자 카드나 아니면 기업들 월마트 매출도 역대 최고였고 온라인 매출도 역대 최고였고 그러면 미국 GDP의 70%가 소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3%는 나와야 되지 않나요? 2% 후반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근데 월가 예상치가 2.6%인데 2.3%가 발표됐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죠? 이거 보시고 의아하신 분 없었어요? 전분기가 3.1%야. 전분기보다 심지어 낮게 나왔어. 2.3%. 이거 궁금하신 분 없었어요? 코인이슈 저놈이 GDP 좋게 나올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왜 낮게 나왔을까? 월가 예상치보다. 우리가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GDP 봅시다. 미국 GDP의 70%가 소비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습니다. 이런 거 궁금해 하시고 의아하시고 갸우뚱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경제 공부가 되는 거 늘으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번에 실제로 4분기 GDP 상세 지표를 보면은 소비가 월등하게 높았어요. 우리 하우스가 예상한 대로 실제로 소비가 높았습니다. 그건 당연히 통계적으로 나온 거니까. 근데 여기서 어떤 부분이 빠졌냐면 정부 지출이 빠졌어요. 그리고 기업들 생산 설비 이런 부분들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 뭐가 있었죠? 작년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 있었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민주가 됐던 공화가 됐건 당연히 정부 지출, 정부에서 지출해주는 이런 내역들을 당연히 줄여야겠죠. 정부 지출 줄었고 기업들 설비도 트럼프가 당선될지 해리스가 당선될지 누가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공장을 지을 수 있겠냐?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또 공화당 위주로 지어야 되고 어떠한 판단이 안 서. 그럴 때 기업들 설비 투자나 이런 공장 짓는 것들 투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출 줄었고 기업들 설비 투자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GDP가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헤드라인 지표가 좋게 나오지 못했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 낮게 나와도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해요? 원래대로라면은 경제 성장률 이렇게 꺾였으면 경기 침체입니다. 빠져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시장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왜? 상세 지표에 소비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정부 지출 뭐 줄 수도 있지. 단기적으로 계절성 이슈 때문에 대선 이슈 때문에 기업들 지출도 시장에서 그냥 용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럴 때 우리가 GDP 높게 봤던 거는 미국인들의 소비가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헤드라인 지표는 우리가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인들의 소비는 꺾이지 않았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이번 미국 GDP 보시고 의아하셨던 거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걱정 하셨어야 돼요. 실제로 미국 GDP가 이렇게 꺾였으면 우리가 지금 코인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 보는 이유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 미국의 소비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건데 그 원동력이 사라진 거 아닐까? 시즌 종료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하셨어야 돼요. 근데 그런 고민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봐도 되겠죠. 4분기 GDP 괜찮게 나왔다는 거. 미국의 소비가 아직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자, 트럼프 연준 금리 동결 옳은 일 했다. 자, 볼게요. 야, 트럼프 대통령 한입 갖고 두말하나? 얼마 전에 스위스에서 열렸던 다보스 포럼에서는 연준한테 금리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지금은 금리 동결 잘했대. 어떤 분이 막 커뮤니티에 좀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노인네 치매 든 거 아니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속내는 금리 인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속내는 금리 인하예요. 야, 내 대통령 4년 동안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금리를 내리고 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증시 상승하고 AI 포함해서 막 전기차 막 미친 듯이 산업화를 이루고 경제가 호황기를 겨추면 너무 좋잖아. 그래서 헌법까지 개헌을 해서 한 번 더 연임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야망이 금리 인하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그 야망을 펼칠 수 없죠. 가져가야 되는 게 많거든. 럼프 형님은 지금 캐나다한테도 가져가야 되고 또 그린란드도 가져가야 되고 멕시코한테도 중국한테 가져가는 걸 얻기 전까지는 지금 금리 동결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자, 트럼프 리스크의 증시 대폭락, 암호화폐 시장 4,500억 달러 이탈, 무역전쟁은 비트코인에게 호재 주장도. 누가 주장했어요? 이거 무역전쟁이 왜 호재라고? 무역전쟁에서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호재야? 아직까지 누가 그런 분석을 해? 한번 볼까요? 왜 호재인지?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와 미국 정부 증권 수익률 하락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을 폭등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채권금리 떨어지고 달러가 약세로 가니까 이게 비트코인 가격을 폭등시킨다? 나는 다르게 보는데? 이게 왜 비트코인 가격을 폭등시킵니까? 무역전쟁이 장기적으로 되면 달러가 강세로 돌겠죠? 달러가 강세로 돌 거고, 그리고 국채금리, 수익률? 이거는 예외. 이거는 어쨌든 경기 침체가 벌어지는지 물가 상승이 되는지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저는 비트코인 가격 빠질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의 호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무역전쟁은 끝나야 됩니다. 무역전쟁. 끝나거나 시장이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암호화폐 폭락에 22억 달러 청산, 이더리움 롱포지션 최대 희생야. 그래서 이더리움 이번에 가격이 좀 큰 폭으로 빠졌던 이유는 뭐냐면 롱포지션이 청산이 됐어요. 아무래도 최근 시장에 이더리움 롱포지션이 좀 많았고 그로 인해 좀 기대감이 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격 좀 하락이 컸고 저는 이더리움이 악재가 있어서 이더리움만에 문제가 있어서 폭락이 컸다고 보지는 않아요. 롱포지션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가격 폭락 폭이 좀 컸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 좋다라고 봅니다. 자, 트럼프가 던진 관세 폭탄에 비트코인 주식시장 날벼라. 전세 금융시장 찬물. 자,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고래가 있네요. 1억 달러를 매집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부럽다. 오늘 아침부터 큰 폭의 조정이 나오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무섭다라기보다도 아쉽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누구는 막 1억 불을 갖고 있어서 미리 현금 준비해놔가지고 1억 불 이더리움 매집하는데 누구는 막 이제 마이너스 막 폭락하는 거 보면서 막 손 떨고 전전긍긍 해야 되고 시즌 종료입니다. 끝났습니다. 막 날 서 있고 막 커뮤니티에서 막 조금이라도 말 보면은 막 심기가 뒤틀리고 그러는데 대다수 코인 투자분들은 누구는 1억 불 대기해놓고 매집하고 있고 얼마나 달라. 그래서 1인치는 또 미친듯이 매집하고 있다 그러죠. 아마 1인치 데이터인가 보다 이게. 1인치 얘네들 크립토 펀드인데 얘네들 수익률 뒤집어져요. 여러분들이 보는 아서 헤이즈 그런 애들보다 더 수익률이 좋고 더 돈을 많이 가져가는 게 1인치 이런 애들이에요. 크립토 펀드들. 얘네들 수익률 투자 잘합니다. 지금 이더리움에 1억 달러 매집을 했다는 거는 뒤집어진다. 누구한테는 이 조종장이 행복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슬프고 행복하고 참 아이러니하죠.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는 좋고 누구한테는 나쁘고 막 힘들고 그런 거니까. 자, 24시간 동안 3.2조 원 선물 포지션 강제 청산. 코로나 FTA 사태보다 규모 커. 이번 사태가 큰 게 아니라
당연히 코로나나 FTX 때보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규모가 커진 만큼 청산 규모도 큰 겁니다. 이번 사태가 막 충격이다, 막 이슈다, 막 그런 게 아니라. 자, 트럼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보유 암호화폐 2.42억 달러 손실 중.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막 손실 중이라 막 속상하고 힘들죠? 저도 지금 알트코인들 막 알트 강의 불장종들만 들어갔었던 코인들 제가 11월달 막 들어갔으니까 그 코인들 막 마이너스 70%도 허다해요. 허다한데 봅시다. 하다못해 미국 대통령이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얘네들도 갖고 있는 암호화폐 2억 달러가 손실 중이래. 물론 얘네들 규모가 크니까 다 이렇게 우리가 비례할 수는 없겠지만 얘네들도 2억 불이 지금 손실 중이야. 우리 하우스분들 지금 방송 지금 보시는 분들 3,400분 코인에 투자한 시드 다 합쳐도 2억 불 안 돼요. 근데 얘네들 2억 불 손실 중이래. 얘네들도 지금 이러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막 물론 힘들고 뭐 이런 거 알겠어요. 알겠는데 여러분들보다 더 큰 금액을 물려가지고 그런 애들도 있다니. 근데 얘네들은 더 죽는다고. 마인드가 다르다. 얘네들은 돈이 많겠죠? 많아서 기쁘고 막 주워서 주우면서 막 신나게 콧노래 부르면서 죽는다. 근데 우리들은 현금이 없으니까 힘들죠. 저도 그렇고. 그럼 마인드라도 마음가짐이라도 다르게 먹어야겠죠. 힘든 것보다 지금 나오는 조정 진짜 어떤 것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지 물론 항상 조정이 나올 때마다 희망회로를 갖고 행복회로를 갖고 올라갈 거야. 그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무지한 겁니다. 근데 이번 지금 나오는 조정이 시즌 종료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분석했을 때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긍정적인 생각을. 물론 이게 진짜 시즌 종료일 수도 있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는 희망회로 행복회로보다 대응책을 마련하는 거고.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64% 터치. 4년 만에 최고. 여러분들 비트코인 도미넌스 60% 넘는 거 보고 무슨 생각 드셨어요? 시즌 종료 생각이 드셨어? 제가 예전에 정규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따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시즌 종료가 아닌 건지 지금.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입 들어왔죠? 1월 말까지. 연휴 때 2월 초에는 뭐 없나 봐요. 2월 초는 뭐 유출됐겠죠. 유출돼도 크게 걱정 없다. 자, 중요한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2월 6일날 미국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발표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7일날 비농업 실업률 이거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고용지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지표 중요하지 않다는 거. 이번 FOMC에서도 고용지표 크게 관련 없다. 물론 이제 파월 연준이 하는 얘기는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고용지표가 아니다. 물가겠죠. 12일날 미국 소비자 물가 CPI 발표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예상치만큼 나오던가 아니면 높게 올라가던가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근처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상한 수치를 근처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달 미국 CPI 중요하다. 만약에 미국 CPI가 낮게 나온다, 그럼 시장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생산자 물가지수 PPI, 이거에 따라서 말일날 발표되는 PCE 지표도 중요하겠죠? 14일날 소매 판매, 당연히 좋게 나오겠죠? 미국인들 소매, 당연히 소비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좋을 거다. 그래서 이번 달 가장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지표는 2월 12일 미국 CPI, 물가 CPI 지표 한번 보자. 라는 말씀 드립니다.